안녕하세요. 이거 서브노트 옆에 꺼내 놓으시고요. 문제 수준은 공간정보법은 본시험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을 테고 등기법도 아마 본시험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학원 8군데 제가 다니는데 21개, 22개가 가장 높은 점수인 것 같아요. 평균은 한 절반 정도 득점하시는 게 평균이고 10개 정도 득점하시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많이 출제가 되면 2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겠죠.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고 관리가 될 테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될 텐데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 정보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당연히 토지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정보도 수집되겠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소재, 지번, 지목,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될 테고 이때의 소유권의 소유자의 변경 원인 그리고 그 연월일 이것도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될 겁니다. 이때 각각의 정보들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지가 2문제까지 출제가 되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먼저 소재 지번은 이름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지적공부가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라는 것을 여기서 표기를 해야 되니까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지적도와 임야도에는 부호로 등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부호는 24개는 두문자를 따서 만들었고 4개는 차문자를 따서 만들었는데 요 4개는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가 요 4개였고요. 면적이 등록되는 지역공부는 2개죠. 2개 뭡니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할 테고 경계는 직선이니까 그림 형태의 정보예요. 그림 형태의 지적공부인 지적도와 임야도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이 좌표값은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될 겁니다. 소유자에 관한 정보, 소유자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의 변경 원인과 그 연월일은 대장 형태의 지적공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요 정보는 요 4개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데 여기서 많이 출제를 해요.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소유권의 변동원인과 그 날짜를 많이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2가지가 더 있죠. 공유지분과 공유지분 어디에 등록을 했습니까? 네?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을 했죠.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은 딱 하나의 지적공부에만 등록이 됐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됐고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와 축척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일치했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축척이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 정도 외워두시면 2문제는 득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나오는데 고유번호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죠. 19자리. 그래서 맨 앞에는 10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5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자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2자리는 시, 도의 코드번호 그 다음에 시, 군, 구의 코드번호 그 다음에 읍, 면, 동의 코드번호 그리고 리의 코드번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소재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행정구역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올 텐데 여기 1이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 2가 나오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 요게 자주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요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 그렇죠. 이 토지대장과 세트를 이루는 것이 지적도죠. 그래서 지적도에 같이 등록이 될 테고, 이때는 임야도에 등록이 될 테고, 그리고 이때는 요 좌표 등록부는 좌표값 위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정보도 공시를 해야 돼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같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나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좌표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이 되죠. 좌표값 가지고 경계점 간의 거리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쉽게 수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지적도에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등록된 지적 공부의 종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 2, 3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번의 본번, 그리고 여기는 지번의 부번. 그래서 마지막 요 8자리를 가지고 지번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고유번호 가지고 지번을 알 수가 있고, 다섯 번째, 지목을 표기하는 코드번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목을 표기하는 코드번호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유번호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지역 공부에 다 등록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딱 등록되지 않는 지역 공부가 두 개가 있죠. 도면에만큼은 지적도 임야도에서만큼은 등록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럼 1번 지문을 보시면 도면의 색인도와 도면의 제명 및 축척이 도면에 등록이 되느냐.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요거는 당연히 등록이 되겠죠. 도면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먼저 도면의 색인도는 이런 거죠. 지적도 임야도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좌측 상단부에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존재할 테고 여기에 색인도죠. 그래서 여기는 옆에, 색인도 옆에는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지번부여지역이에요. 지번부여지역. 무슨 동. 도시지역은 지번부여지역이 동이었죠. 농촌지역은 지번부여지역이 뭐였습니까? 리였죠. 리. 도시지역은 동. 농촌지역은 리. 그렇죠.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의 도면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걸 제명이라고 부릅니다. 지번부여지역을 제명 이렇게 부르고요. 이 지번부여지역이니까 이 안에는 많은 도면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20장의 도면이 있는데 바로 이 도면은 7호 도면이다 라는 걸 여기다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도면이 7호 도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7번 이렇게 들어가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색인도는 도면을 찾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색인도 옆에는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동, 지번부여지역이 표기가 되는데 요거를 제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등록되는 지역 공부는 4개였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따라서 1번은 도면의 등록사항이 될 겁니다. 소재와 지번은 모든 지역 공부에 등록되는 정보죠. 하지만 고유번호는 도면에서만큼은 등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가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될 테고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좌표 등록부가 등록된 지역의 지적도에는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쉽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도에 등록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5번도 시험에 잘 나와요. 삼각점이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위치는 도면에 표기하는 것이 공시기능이 가장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도면의 등록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2번 다음 중 지번과 관련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번부여 지역인데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많은 토지들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그 다음에 100의 1번지 토지, 100의 2번지 토지, 100의 3번지 토지, 100의 4번지 토지, 100의 5번지 토지, 101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지워야 되겠다. 110번, 111, 112, 113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이 토지들은 전부 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다 바뀌겠죠.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다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를 새롭게 확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때 경계 면적 좌표를 수집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 모양이 전부 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니까 토지에 관한 정보가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되고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된 게 아니라 이 지역에서만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가 됐다는 겁니다.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은 이쪽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죠? 맞습니까? 네, 이쪽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안 바뀌겠죠? 종전의 모양을 그냥 유지할 겁니다. 똑같죠? 네. 제가 봐도 똑같아요. 네.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100의 4, 100의 5, 101, 102, 그 다음에 여기 112, 113.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여기에 지번을 어떤 지번을 부여하느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지번을 이쪽에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있는 지번을 전부 다 여기다 갖다 쓰느냐. 그건 아니겠죠. 첫 번째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본번.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 사용되던 지번은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100의 4번.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쪽은 진행되지 않았죠. 따라서 100의 4번, 100의 5번은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103번, 그 다음에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요 지번을 이제 이쪽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본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게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요게 종래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첫 번째 선택 기준은 본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번은 다 제거가 될 겁니다. 부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본번을 부여하게 되면 100번, 그 다음에 103번, 104번, 100 얼마야? 105번, 106번, 107번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본번과 부번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본번과 부번이 멀찌감치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를 제거할 수는 없죠. 이미 지번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어느 걸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까? 요걸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100번을 제거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 다시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경계에 걸쳐 있는 집어는 어떻습니까?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경계에 걸쳐 있는 집어는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부여하게 되면 겹치게 돼버려요. 따라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도 제외를 시켜야 된다. 세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뭐가 있습니까? 100의사. 100의사는 이미 지워졌죠. 그 다음에 103번, 112번. 103번, 112번을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즉, 경계에 걸친 집원도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집원이 제외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집원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요 8개의 집원을 이렇게 이쪽에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선택받지 못한 집원은 어떻게 합니까? 결번 처리한다고 했죠. 결번 대정에 등록한 후 영구히 보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집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의 집원 부여 방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죠. 먼저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본본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본만을. 이때 제외되는 집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에 걸친 집원도 이미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제외를 시킵니다. 그 나머지 집원을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6필지가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9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부여해야 할 집원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몇 개만 남았습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는 8개만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8개를 여기다가 부여하게 되면 부여하면 여기는 빈칸으로 남게 돼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원칙을 적용시켜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빈 토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1블록, 2블록, 3블록 이렇게 블록을 정한 후 블록별로 본본을 부여합니다. 103번, 104번, 103번 지워졌나요? 네. 104번, 105번, 106번 이렇게 블록별로 본본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합니다. 필지별로 부본을 부여하게 돼요. 105에 1, 105에 2, 106에 1, 106에 2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집원은 결번 대정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그 집원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본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여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여하고 이 집원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게 될 텐데 그때의 집원 부여 방법은 첫 번째,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본본만을 선택합니다. 그 본본 중에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 제외를 해야 될 테고 그리고 본본과 부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집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바깥에 있는 본본이 같은 집원은 제외를 시키고 이제 나머지 본본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집원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집원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그때는 원칙에 의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경우는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쓰겠죠. 축적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지번 변경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쓰고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쓰죠. 이 방법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운 적이 있죠. 네. 그러면 1번, 2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종전의 지번 중에서 사업 시행 지역 안의 지번과 본번이 같은 지번이 사업 시행 지역 바깥에 있는 경우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포함하여 본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포함이 되겠죠? 네. 제외를 시켜야 될 겁니다. 3번, 2번 위 일의 경우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해야 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당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맞는 지문이죠. 4번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전이라고 한다면 토지가 아직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기 전 단계죠. 따라서 토지를 보고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뭐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계획도 갖고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토지 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 맞습니까? 이것이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분할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했죠. 신청이 없어도. 하지만 합병은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신청. 3번 다음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1번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맞습니까?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 이렇게 얘기하죠. 도면상의 면적. 이 도면상의 면적은 위에서 봤을 때의 모양을 그린 것이 도면이에요. 따라서 도면상의 면적은 달리 표현하면 수평면적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면적은 수평면상의 면적이다. 도면상의 면적이다. 라고 한다면 맞는 지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수평면적이 아니라 경사면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죠. 맞습니까? 또는 지표상의 면적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이죠. 그렇죠. 이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면적은 경사면적이다. X. 그렇죠. 지표상의 면적이다. X. 도면상의 면적이다. O. 수평면적이다. O. 이렇게 될 겁니다. 2번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에서는 그 면적을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이거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죠? 뭘로 고쳐야 됩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이렇게 돼야지만 맞는 지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이것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매해 출제되는 내용이죠. 네.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축척은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7개. 이 7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첫 번째, 500분의 1, 600분의 1, 요걸 대축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축척이니까 정밀도가 대단히 높을 겁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상세하게 면적을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1000분의 1, 1200분의 1, 3000분의 1, 그 다음에 뭐 빠진 것 같으네. 2400분의 1, 여기 빠졌네요.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거를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소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에서 인정되는 축척 7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 소축적은 정밀도가 이쪽과 비교할 때는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는 덜 상세하게 등록하게 됩니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은 어떠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까? 저쪽에 나왔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등록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되고 비치되어 있다면 좌표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척이 6000분의 1이건 3000분의 1이건 2400분의 1이건 1200분의 1이건 1000분의 1이건 면적은 정밀하게 수집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소축척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요 아래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상세하게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쪽은 어느 단위까지 등록합니까? 1의 자리까지 등록하라는 뜻이 될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얘기는 수치들이 이렇게 나올 때 여기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가 될 겁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라는 뜻이죠. 네, 여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치의 가장 끝에 있는 수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끝을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 왜요? 여기까지만 구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이 끝을 처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여기가 5라고 할 때 5보다 큰 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리고 5보다 작은 수면 버리고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죠. 여기가 홀수일 때는 5를 올려주는 것이고 여기나 짝수일 때는 5를 버리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데 수치가 끝수의 수치가 두째 자리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숫자들이 소수점 첫째, 둘째, 셋째 숫자들이 3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5, 0을. 그러면 5, 0을 기준으로 해서 5, 0보다 크면 무조건 올리고 5,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버리고 5, 0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수가 홀수일 때는 5, 0을 올리고 0이나 짝수일 때는 5, 0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다수견해예요. 그러면 이제 수치들을 보시면 231.27이 나오면 뭐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네,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 끝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조건 올려야 되죠. 231.3으로 등록할 겁니다. 231.23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1.2로 등록할 겁니다. 231.2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1.2로 등록할 테고 231.35가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231.4로 등록할 겁니다. 231.351이 나왔습니다. 얼마로 등록합니까? 5, 0보다는 큰 수죠. 따라서 231.4로 등록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0.001제곱미터가 나오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는 거죠. 그런데 면적이 0.0이라는 건 없죠. 따라서 뭐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0.1제곱미터로 등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0.01제곱미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등록해야 되는데 0으로 등록할 수는 없죠. 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할 텐데 이를 최소 면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축척이 1000분의 1 지역에서는 그 면적을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최소 면적은 1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경우는 설령 소축척일지라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공부에 등록해야 되죠. 따라서 측정된 면적이 454.55제곱미터였으니까 지역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454.6으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4번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이 755.45제곱미터였다면 이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5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겠죠. 755.4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될 겁니다.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을 측정한 결과 0.2제곱미터였다. 여기서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니까 0.2제곱미터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정답은 1번, 2번이 정답이 될 테고 4번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목은 보통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주로 다만이라는 문구가 많이 출제가 돼요. 다만 단서 규정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1번 천일 제염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나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정 시설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염전이라는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소금이 반드시 천일 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부지만 염전이죠. 천일 제염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부지만 염전이 될 겁니다. 공정시설 부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는 공정용지가 되게 될 겁니다. 2번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뭐겠습니까? 전이겠죠.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이는 전이었습니다. 3번 사과배, 호두 등 가수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집단적 재배라는 문구가 나오면 가수원이 될 텐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니까 그 토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대가 되겠죠. 그래서 가수원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목장용지 내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또 하나 뭐죠? 묘지 내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요거는 전부 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지목 대가 된다고 했죠. 세 개 꼭 외우셔야 돼요.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내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 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네 번째, 물건 등을 보관,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의 부지. 독립적 설치라는 문구가 있을 때만 참고용지가 돼요. 따라서 가수원 내에 사과를 보관하기 위한 보관시설 부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참고용지가 아니라 가수원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 될 테고 5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하지 아니한다. 맞죠?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연관이 돼야 되죠. 따라서 판매와 연관이 되지 않으니까 주유소용지는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급유, 송유 시설 등의 부지는 27개의 지목에 없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래서 잡종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비 공장, 제작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추정의 원칙상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공장용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간 맞는 지문이고 5번 공간정보 법령상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 지적공부가 멸실 훼손되었을 때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도면이 다시 만들어져야 될 테고 대장도 다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도면이 다시 만들 때 측량이 필요할 테고 측량을 통해서 도면이 만들어졌다면 면적을 다시 측정해서 대장에 등록해야 되겠죠. 따라서 면적 측정이 필요할 겁니다. 등록 전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할 텐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내지는 12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돼야 되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하고 이때한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계와 좌표가 보다 정밀하게 수집됐다면 그 정밀하게 수집된 경계와 좌표를 가지고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구해내야 되죠.
따라서 면적도 새롭게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이 이루어지고 측량도 필요할 겁니다. 지목 변경은 면적 경계 좌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보죠. 따라서 측량도 필요 없고 면적 측정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토지가 전부 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죠. 따라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전부 다 새롭게 확정이 될 테고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경계가 바뀌니까 면적도 새로 측정해야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합병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프린트 보겠습니다. 3쪽 보십니다. 3쪽. 그거 말고 서브노트요. 그림. 네. 네. 이거는 항상 갖고 오시라고 그랬죠? 항상, 언제나. 네. 항상, 언제나. 없으신 분은 네, 요약집에도 나와 있으니까 요약집을 보셔도 될 거예요. 피셨습니까? 이건 항상 갖고 오셔야 돼요. 항상. 누누이 강조드렸죠. 네. 보시면 합병이 나와 있는데 합병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첫 번째, 한필지 성립 요건을 구비해야 될 겁니다. 한필지 성립 요건은 6가지가 있죠. 지소, 지지, 축도. 지번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소유자가 동일할 것, 집안이 연속적일 것, 지목이 동일할 것, 축척이 동일할 것,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한 필지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져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합병 요건 안에는 한 필지 성립 요건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합병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원칙은 합병 대상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 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것이 없어야지만 합병 가능할 겁니다. 이를 합병 제한 사유라고 얘기할 테고 예외적으로 합병 대상 토지 전부에 대하여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저수번호가 동일한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합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 합병이 출제가 되면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져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 그러면 합병이 이루어지면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100번지 토지가 됐을 겁니다.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여기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이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필지 토지를 합치게 되면 을의 저당권은 이 부분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합병보다 을의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합병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가등기 이후에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등기가 설정된 꼴이 돼버리고 그리고 본등기가 돼야 되는데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되죠. 따라서 합병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환매 등기가 되어 있다면 환매권자는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겠죠. 그러면 환매 등기가 된 상태에서 합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병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이 처분 제한 등기는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할 겁니다. 이 처분 제한 등기는 한 필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그랬죠.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도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돼요.
따라서 이때도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렇게 외웠죠. 저가 한매 처분당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한필지 일부에는 존재할 수 없는 등기들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을에게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 지상권은 한필지 일부의 존재가 가능한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권 등기는요.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데 승역지 지역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승역지 지역권이 설정이 됐을 때 합병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왜요? 승역지는 일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역지는 어떻습니까? 요역지는 안 되는 쪽으로 가야 되죠. 이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할 수 있습니까? 네, 합병이 가능하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합병이 가능합니까? 합병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등기가 한필지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합병이 허용되지 않지만 창설적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때는 합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공동저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권 이걸 공동저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창설적은 뭐냐면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을 창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이런 뜻이죠.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느냐? 요거는 7억짜리고 요거는 3억짜리예요. 그래서 을로부터 얼마를 빌렸냐면 10억. 그래서 을은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동시에 저당권을 신청을 했다면 접수번호가 어떻겠습니까? 같겠죠. 이게 창설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 저당권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0억 원 채권이 발생했다는 건 뭡니까?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돼요. 다르면 공동저당이 아닙니다. 다르면 일반 저당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야지만 공동저당이 되는데 이것이 같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등기원인과 그 연월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때 양쪽에 10억, 7억, 3억짜리 저당권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0억. 그렇죠. 전체에 대한 을의 저당권으로 인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합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할 것. 주소가 동일할 것. 주소가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 두 필지가 있는데 이쪽 토지는 이명복 소유자, 이쪽 토지도 이명복. 그런데 요 이명복은 주소지가 서울, 요 이명복은 주소지가 경기. 같은 사람이 아니죠. 주소지까지 같아야지만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다르면 한필지 성립 요건 중에서 소유자가 동일할 것 요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가 같아야지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동일할 것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죠. 네, 마지막으로 이것도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을 텐데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소유자는 갑이 10분의 7, 을이 10분의 3. 이쪽에 갑은 10분의 7, 을은 10분의 3. 그러면 양쪽에 소유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갑을. 지분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합병의 지번은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갑 10분의 7, 을 10분의 3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갑은 10분의 7이고 을은 10분의 3인데 101번지 토지는 갑이 5분의 1, 그 다음에 을이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지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때는 합병 이후에 지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네. 따라서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갑은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비싼 토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지분이 많아야 된다. 을은요.
넓은 토지 지분이 내가 더 많으니까 합병유의 지분도 내가 더 많아야 된다. 이건 분쟁이 해결 안 됩니다. 만약에 면적이 똑같고 가치도 똑같다고 한다면 도에서 2로 나누면 돼요. 근데 면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기 때문에 합병유의 지분 결정이 참 어려워요. 따라서 이때는 합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쟁이 발생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유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만 합병이 허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지구 내외의 토지가 아닌 경우, 이때는 필연적으로 뭐가 달라진다고요? 축척이 필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때도 합병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아니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으니까 옛날 축척이 될 겁니다. 여기 두 필지가 이렇게 존재하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똑같이. 갑은 두 토지를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왜? 축척이 다르니까. 그렇죠. 이쪽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이쪽은 경지정리지구가 아니에요. 보통 경지가 정리가 되면 1200분의 1에서 1000분의 1로 바뀝니다. 이쪽은 예전 축척대로 있을 겁니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똑같이 을소유입니다. 합병할 수 있습니까? 경지정리지구 안의 토지와 경지정리지구 바깥의 토지는 필연적으로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이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축척이 같을 테니까 합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건이 사업지구 내외의 토지가 아닐 것, 사업지구 안의 토지와 사업지구 바깥의 토지는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시면 1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움이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2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습되지 아니한 경우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니까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3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서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 신청과 동시에 그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 이때는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이겁니다. 요 100번지 토지는 지목이 전이에요. 101번지 토지도 지목이 전입니다. 그러면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왜? 지목이 동일하니까. 그런데 이쪽 토지가 지목이 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합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왜요? 합병해봤자 다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지로 바뀔 거라면 합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쪽만 대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쪽만. 일부만. 그러면 이 부분은 합병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합병이 가능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합병 신청과 이 분할 신청을 같이 신청해 준다면 이것은 합병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 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바깥의 토지는 축척이 달라지기 때문에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외의 등기는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등기,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판매 등기, 처분 제한 등기가 있겠죠. 이런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정답은 3번, 7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